자,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변 길이랑 그 변의 대각의 사인 값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뭘로? 외접원의 지름으로. 요거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안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꼭지점에 대문자 주고 각 꼭지점들의 대변에다가 소문자를 주지. 자, 이 상태로 변 BC는 고정시킨 상태로 요 C를 지나는 원반지름을 연장해서 삼각형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주면은 원이랑 만나는 꼭지점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를 내가 A'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여기는 A' 각이랑 요 A 각은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CA'이 뭐냐면 지름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직각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sin A'을 구하실 수 있어. 뭐게? sin A'. 2R분의 A. 맞죠? 근데 이게 sin A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A'이랑 A의 각 크기는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었다. 그럼 양변을 sin A로 나눠주시고 이 R을 곱하면 여기는 2R과 sin A의 자리가 싹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이 증명이 돼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하면은 C랑 A도 다 증명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공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게 결국 거속시 공식 같은 거거든? 공식은 이렇게 배우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A를 R과 sin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sin A를 A랑 2R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2R을 sin A분의 A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T자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걸 T자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쓰세요. A는 2R sin A. 아시겠죠? 기말 보실 때 딱 시험지 맨 위에다가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성질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그냥 문제가 나오면 못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성질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약간만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자면 결국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바로 대변과 대각이 주어졌을 때. 뭔가 이 마주보는 A랑 A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B랑 C랑 C의 비율까지 다 밝혀지는 거란 말이야. 얘 하나가 밝혀지니까 이 나머지 비율들도 다 밝혀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 다음 당연히 외접원이 등장할 때 이때도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라스트로 사인의 B나 변의 B가 주어졌을 때 이 사인 법칙이 깡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돼. 실제로는 문제에 적용시켜 볼 거고. 내가 지금까지 고2들을 많이 가르쳐 보지 않았겠니? 그치? 이쪽 단원을 제일 힘들어 하세요. 얘 단원을 제일 힘들어 해. 통틀어서. 요번 시험은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이 여러분들 등급을 가를 거야.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적을 거 있으니까 봅시다. 이 증명은 뭐 안 적으셔도 돼. 지울게요, 이건. 여러분 고등수학 하에서 이런 유리식 좀 다뤄보셨어요. 3분의 x는 4분의 y는 5분의 z. 심지어 이번 시험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보셨죠. 맞아요? 뭐 한 학교도 빠짐없이 다 나오지 않았니? 이거 아마 다 나왔을걸? 어떻게 푸니? 그럼 여기서 x는 몇 k? y는 몇 k? z는 몇 k?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x 대 y 대 z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3대 4대 5. 자, 이렇게 가르쳐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b를 까먹어서 이렇게 가르친 건데 사실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너네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분수 또는 b라고 부르죠. 너네 이거 b로 바꾸는 방법 알아요? x대 3. 얘들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거야. 몰라도 돼요. 까먹었을 수도 있지, 그지? 얘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식을 보면 느껴지는 바가 있는 거야. x를 3이랑 비교하면 또 y를 4랑 비교하면 또 z를 5랑 비교하면 그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 식 보고 여러분 x 대 y 대 z도 바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몇 대 몇 대 몇일까?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비례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껴볼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요거 보고 이제 대답해봐. 대답해봐요. A 대 B 대 C는 뭘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사인의 B가 변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변의 B가 사인의 B가 된다는 걸 항상 상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얘를 이제 잘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사인 법칙을 굉장히 깡패처럼 쓸 수 있습니다. 뭐 문제에다가 이제 하나씩 적용시켜 볼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제1 코사인 법칙 x. 설명은 합니다. 설명은 할게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요. 밑변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윗변 두 개로. 그럼 A에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변 BC를 딱 잘라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지. 얘들아, 우리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야. 그리고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빗변하고 밑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렇지. C 코사인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 B한테 코사인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 맞죠? 자, 얘네 둘이 더해진 공식이 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별거 아니죠? A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 B변을 툭! 그 다음에 요 B변을 툭 낮춰가지고 밑변 길이들을 구한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가 없냐면 결국 A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몇 개인지 봐봐. 변 몇 개? 2개, 각 몇 개? 그럼 총 4개의 요소가 있어야 변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제1 코사인 법칙인 거야. 알겠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제2 코사인 법칙 보세요. 식은 조금 더 여러분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A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변 2개랑 각 하나. 이래서 제1 코사인 법칙은 안 쓰여. 알겠어? 굳이 제1 코사인 법칙을 공부하시겠다면 B변에 코사인을 곱해서 밑변이 되고 B변에 사인을 곱했을 때 높이가 되고 밑변에 탄젠트를 곱했을 때 높이가 되는 요걸 공부하시는 거야. 알겠죠? 자, 제2 코사인 법칙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재밌니?
아이 뭐 거짓말했다. 나도 재미없는데. 이거 뭐가 재밌어? 이거 재미없지. 너 나한테 미안해서 거짓말한 거지. 자, 봐봐. 잘라요. 그러면 여기가 C sin B, 여기가 C 코사인 B. 그럼 요 길이는 B에다 이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인 코사인 법칙은 각도가 다 하나거든. 그러니까 각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야. 얘는 참 안 돼. A에서 요거 뺄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갑니다. B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이거 A-B제곱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찌꺼기 탄생시켜 볼게.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C제곱 사인제곱 B랑 C제곱 코사인제곱 B 보시면 C제곱으로 묶여서 사인제곱 B 더하기 코사인제곱 B 되겠죠? 맞아요? 얘 몇이죠? 1. 이렇게 날리시면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요. 나는 이제 니들한테 이걸 외우는 방법을 강조했던 것 같아.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하면 뭐야? 여기까지 피타고라스지. 근데 이제 일반 둔각 삼각형에서 뭐 직각 삼각형에서는 B가 A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일반 예각 삼각형이면 이렇게 B가 좀 짧아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찌꺼기를 빼준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치? 찌꺼기는 항상 몇 개? 2개. 약간 2개 같은 느낌이 있지. 어릴 때부터 곱셈 공식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각도 하나를 주셔야 되는데 각도는 얘 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 쌤, 둔각 삼각형이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오히려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둔각이 되면 이 코사인이 음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완벽한 공식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뭐라고? 피타고라스. 거기서 찌꺼기 2개 빼는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여기까지 뭐라고? 피타고라스. 거기서 찌꺼기 2개 빼는 거야. 아시겠죠? 안 헷갈리실 거야. 자, 그리고 쓰십시오. 처음 배우실 땐 이 공식을 제가 선택으로 드렸지만, 자, 지금부터는 선택이 아닙니다. 코사인 A를 바로 구하실 수도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외우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아니, 위쪽은 피타고라스, 밑에 거는 찌꺼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 분자는 피타고라스, 분모는 찌꺼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 각 A의 대변인 A제곱. 요거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자, 증명은 요걸로 해드리겠습니다. 2AC 코사인 B랑 B제곱의 자리를 바꾸고요. 마지막에 2AC로 나누면 쉽게 증명이 되는 공식인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속도가 엄청 빨라. 코사인이 궁금하면 저걸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걸까, 얘들아? 당연히. 그렇지. 변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변과 끼인각이 필요한 거니까 뭔가 SAS가 주어졌을 때 쓰는 거야. 알겠어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쓰시는 거야. 자, 다음. 여기 보니까 각 하나를 결정하는데 세 변만 있으면 되네. 그치? 그래서 SSS가 주어졌을 때도 쓰는 거예요. 보통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알겠어?
근데 내가 하나만 더 강조를 할게. SSS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야? 변 3개가 주어진다는 거지. 변 3개가 주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변 3개의 B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인의 B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항상 쓸 수는 있는데 사인 법칙을 같이 가미해서 썼을 때 식이 굉장히 간편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 진짜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다 해볼 거야. 저는 여기 코사인 B까지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쓰세요. 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코사인 B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오른쪽엔 AC 투성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AC 투성이야. A랑 C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B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까지 끝났고 지금 밑에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쓰셔야 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성질들 좀 끝낼게요. 원성질들. 그냥 타이틀도 원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다 정리할 겁니다. 총 5개예요. 원주각이나 이런 건 뺄 거야, 얘들아. 이런 건 뺄 거예요.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건 뺄 거고. 이런 것도 뺄 거야.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들은 여기 직각인 거. 이런 것도 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거. 내접사각형입니다. 얘들아, 필기할 시간을 충분히 줄게. 너네가 아마 필기할 공간이 부족할 거야. 너 개념서 있어? 그럼 거기다 쓸 필요 없어. 개념서가 단면 아니야? 단면 아니야? 양면이야? 그래? 그러니까 최종 양을 보시고 필기 여기다 얻다가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세요. 그 사인 코사인 법칙 쪽에다가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자, 원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 내접 사각형 하나를 그려요. 꼭지점 주고 AC랑 BD의 합이 같다. 사각형의 내각의 총 합은 360도니까 이 둘은 180도로 같겠지. 맞죠? 노란색은 쓰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세타다.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니까 사인 A랑 사인 C는 같은 거고 코사인 A랑 코사인 C는 부호가 반대인 거고. 그쵸? 이거 이미 이번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니? 그치? 뒤엔 더 잘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접사각형입니다. 얘는 이제 좀 출제율이 많이 낮긴 해요. 근데 이제 내접사각형 나왔으니까 정리를 할게. 자, 원을 먼저 그려주시고 원을 4개의 접선으로 둘러싸면 돼요. 자, 외접사각형은 변성질이 있어. 이 대변끼리 더한 값들이 일정해. 그 이유는 요 빨간 길이, 요 초록색 길이,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길이, 그 다음에 요 노란색 길이가 같아서거든. 이 색깔은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증명이 간단한 것들은 써드릴게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자, 원이 있고 접선이 하나 지나가. 자, 접점을 T로 주시고요. 이 접점을 한 꼭지점으로 갖는 현 두 개랑 삼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그럼 각도 표현하기 위해 이런 데다가 CD 꼭지점 주시고, 자,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아요. 기억나니? 대단한데? BAT랑 BTD가 같아. 그 다음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아요. ABT랑 ATC가 같아. 이렇게? 자, 이러고 두 개 더 써야 돼요. 자, 이거 먼저 쓰세요. 하나당 크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직 두 개 더 써야 되니까 가보시죠. 어디다 쓰면 될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다야. 이거 말고 없어. 근데 이제 외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저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성질이 바로 떠올라야 돼. 예를 들면 너네 이 정도는 되지. 문제에서 A3승 더하기 B3승 딱 보면 떠오르는 공식 두 개 있죠. 그 정도가 외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꾸준히 보셔야 돼요. 녹화. 음. 사, 5번 가봅시다. 4번은 이제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잘 기억 못 하시는 할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원 밖의 점에서 이 원에다가 두 개의 할선을 그려볼 거야. 할선이라는 건 접선이 아닌
이제 원을 분할하는 선, 이걸 우리가 할선이라고 합니다. 자, 꼭지점을 A, B, C, D로 줄게요.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얘 곱하기 얘가 PC 곱하기 PD랑 같다라는 게 익히 밝혀져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닮음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뭐 지금은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근데 가끔 할선 2개 말고 할선 하나랑 접선 하나가 연계돼서 나올 때가 있거든. 자, 봐봐. 할선에서 우리가 2번 움직이잖아. PA, PD, PB, 그 다음 PC, PD 이런 식으로. 얘는 PT 하나밖에 없지 않니? 얘는 PT를 제곱하면 돼. 이렇게. 자, 쓰세요. 쓰시고, 쓰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증명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은 증명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제가 CB를 그리고 AD를 그리면요. 여기 각이 같아서 PCB 삼각형이랑 PAD 삼각형이 AA 닮음이야. 그럼 PAD 삼각형에서 PA에 대응 변은 PCB 삼각형에서 PC고요. PAB 삼각형에서 PD에 대응 변은 PCB 삼각형에서 PB거든요. 자, 이 상태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성질을 쓰시면 쉽게 증명이 되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럴 시간은 없지. 그래서 할선 정리를 외워 쓰셔야 돼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외워라 하면 지루할까봐 이렇게 할게. 이거 써요. 그 다음 5번. 이거는 이제 어느 교재에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드리는 모양은 대표 모양이지 항상 이 모양에만 적용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잘 쓰세요. 모의고사 수능 단골,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 어려워지면, 도형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 자, 호에 접하는 원. 이건 제가 문장으로도 정리해 왔어요. 자, 원중심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 접점에 맺힌다. 라는 표현을 내가 좋아하는데, 맺힌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나 봐. 접점과 만난다 이렇게도 써드릴게요. 모의고사 수능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이제 단골로 등장했었으니까 내신까지 내려올 때가 됐지. 자, 그림은 조금 어려워요. 그림 잘 그리셔야 돼. 반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반원의 오른쪽에 이제 이런 호가 있잖아. 이 호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 와, 조졌다. 그럼 이런 데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곡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원중심은 어디 있죠? 이게 반원의 중심, 이게 원의 중심이지? 그치? 이 원중심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 이 접점에 맺힌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세 개의 점을 잘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용 방법은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데, 이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거거든? 큰 원 반지름, 작은 원 반지름이 주어지면 뭔가 이런 길이가 R-R이고 여기다 수선 딱 떨어뜨렸을 때 이런 길이가 R이니까 뭔가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저런 보조선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힘드실 거야.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야. 이런 보조선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속에서.
근데 이런 보조선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념에도 없습니다. 저렇게 배우지도 않고 증명도 안 되는데 성립하는 성질을 수학에서는 작도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원이 동시에 접하게 되면 이 공통 접점을 갖게 되는데, 공통 접점을 갖는다라는 건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그 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이 접점에서 이제 수선을 올렸을 때 원 중심을 지난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기도 하고 이 큰 원의 중심을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증명까지는 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알겠죠?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건 공통 법선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법선이 원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궁금하실까 봐 제가 주제를 설명드려요. 이것만 잘 표현해 놓으시면 된다고. 이게 다예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크기가 같은 두 원이 서로의 중심을 지날 때 생기는 어떤 모양적 성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끝이 없고 그런 건 이제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쓰셨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공식 정리 좀 합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도형 넓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냥 모양 하나만 좀 그려볼까? 편 A랑 B랑 끼인각 X가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X가 된다. 근데 이제 변을 A, B로 사용하면 끼인각이 C가 되는 거고, 변을 BC로 사용하면 끼인각이 A가 되는 거고, 변을 AC로 사용하면 끼인각이 sin B가 되는 거니까 저 공식 3개는 달라 보이지만 다 같은 공식이고, 맞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하실 수도 있으나 높이가 A sin X인 거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죠? B가 밑변이고 A가 높이는 아니야. A가 좀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를 곱해서 사인을 곱해주면 자동으로 비율적으로 줄이면서 삼각형 넓이를 만들어줘요.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은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 S는 3변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야. 방학 때 다 했죠? 증명은 안 해요. 그때 다 했어. 이것도 이제 외우시는 거야. 쌤, 이게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쓸모를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보세요. 내가 오늘 좀 자세히 해도 될 거야. 봐봐. 이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야. 알겠어? SSS가 주어졌을 때. 일단 중딩풀이 보여드릴게요. 중딩풀이. 중딩풀이는요, 높이를 설정해요. 중딩풀이야. 높이를 설정하면 여기를 H, X 14-X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두 직각삼각형이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H제곱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169-X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중딩 스타일이야. 잘 들어. 그 다음에 225-Y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열심히 계산을 해요. 해줘?
결론만 쓸게. 28x는 140이 나와. 그럼 x가 5야. 그럼 얘가 5예요. 그럼 14에서 5 빼서 얘가 9죠? 높이가 12입니다. 피타고라스로. 알겠어? 그래서 넓이는 요렇게. 이게 이제 중딩 스타일. 그 다음 헤론을 모르는 고딩 스타일. 헤론을 모르는 고딩 스타일. 아리마, 너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A. 좋아요. 코사인 A를 구해요. 갑니다. A의 대변이 한 번만 쓰이는 거야. 나머지는 두 번씩. 169에 225. 오늘 배운 거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계산합니다. 알겠어요? 별이라고 쓸게요. 그럼 너희들 사인 A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루트 1 마이너스 별제곱. 맞아요? 맞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얘를 1에서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사인이죠. 맞아? 세모라고 쓸게.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5 곱하기 세모. 이러면 답이 나오겠지. 알겠어요? 자, 이제 헤론을 아는 애들. 먼저 인자 S를 구해. 인자 S라 하면 세 변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등차 수열이지. 얘네들의 합은 가운데 거 3배거든. 40이야. 알겠어요? S를 구했지? 그럼 이제 이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간다. S 한 번, 여기서 13 뺀 거 한 번, 여기서 14 뺀 거 한 번, 여기서 15 뺀 거 한 번.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쓸 거야, 안 쓸 거야? 어? 이렇게 했어? 쓸 거야, 안 쓸 거야? 자, 써야겠죠? 이 정도면 답변이 됐어요? 쓰셔야겠죠? 오케이. 쓰셔야겠죠. 물론 이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같은 걸 계산 못하면 안 되지만 목적이 넓이면 쓰시라고요. 알겠죠? 어차피 이거 써도 돼. 왜냐면 다른 문제에서 어차피 코사인이랑 사인 구해볼 기회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넓이가 목적이면 써. 좋은 말로 할 때. 자, 그래서 2번이랑 3번에는 별표를 이렇게 드릴게요. 얘네는 외우세요. 개념서 있으면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죄다 X 쳐버리는 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면 외우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는 보여드렸고, 그죠? 아, 계산해줘야 되나? (3) 나오고 7 나오고 2 4개니까 4로 나오죠. 그럼 이거 84 맞죠, 그죠? 자, 별표는 치셨죠? 삼각형 4접원. 얘는 진짜 어느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되는지 알지? 중2 때 배운 게 고3 때까지 계속 쓰인단 말이야. 그냥 삼각형 안에 원 있잖아? 그럼 저 공식을 그냥 떠올리는 거야, 무조건. 자, 한글로도 쓰세요. 증명도 하긴 합니다.
원중심에서 세 접점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으면, 아이 반시계로 써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썼네. 대충 봐라. 이거 증명은 안 써도 되니까. 이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AR의 절반이 되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삼각형 말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BR의 절반이 되고,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CR의 절반이 돼. 그래서 얘네들을 2분의 1 R로 묶어주시면 탄생하는 공식이고요. 뭔가 삼각형의 둘레가 주어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지거나 또는 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다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공식이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접원이 주어진 경우 잠깐 보시고요. X 치세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설명은 할 거고요. 이건 제가 선택을 드립니다. 외울 사람은 외워요. 자, 우리 2분의 1 AB 사인 C가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배웠어. 왜냐면 두 변의 길이가 AB면 끼인 각은 C거든. C의 대변이니까. 맞죠? 여기서 사인 C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T자 그림으로 바꿔주면 사인은 뭐야? 2R분의 변이지. 그래서 얘가 2R분의 C로 바뀌어요. 알겠어? 그럼 이거 곱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안 쓰인다. 이유는. 잘 봐. 얘는 요소가 3개잖아. 각 2개랑, 각 하나랑 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뭐야? 변 3개랑. 반지름까지 필요하지. 그러니까 불필요해. 근데 이제 가끔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 다음 얘들아 봐라. 4R분의 ABC인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A를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 A는 뭐야? 2R 사인 A죠. 얘를 2R 사인 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B도 2R 사인 B라고 쓸 수 있겠지. C도 2R 사인 C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4가 이렇게 떼버리고 R이 하나 지워지니까 이게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변이 주어졌느냐 사인이 주어졌느냐 차이긴 한데 거의 안 쓰이는 공식이라고요. 됐어요? 평행사변형 넓이는 AB 사인 세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의 2배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 자 얘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리지만 별표만 칩시다. 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아주 못생긴 사각형이어도 뭔가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만 주어지면 우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각형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 외우실 땐 어떻게 외우시는 거야? 여러분 그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대각선 2분의 1이지? 이것도 대각선 2분의 1이다. 알겠죠? 거기에 사인만. 됐어요? 쌤! 세타는 이겁니까? 똑같아요. 60도로 하든 120도로 하든 사인은 똑같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론이 끝이야. 이제 문제만 보면 돼.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 자, 지금부터 15분 쉴게요. 6시 15분까지 쉬세요.
몇 분부터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쉬는 시간 전에는 들어갔는데. 문제풀이만 좀 마이크가 안 들어가겠다. 쉽지 오늘 문제? 사인이 변으로 바꾸기 쉬울까? 코사인이 변으로 바꾸기 쉬울까? 사인이지. 사인은 그냥 2R분의 변이니까. 그치? 코사인은 뭔가 짜증나잖아. 그죠? 마침 2차항이니까 이런 애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당연히 편한 거예요. 1 사인 제곱 A에 1 사인 제곱 B에 사인 제곱 C. 그럼 여기는 2는 1, 1이랑 지워지죠?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겨주자. 자, 여기서 이제 풀이를 줄일 수 있어. 우리 아까 위에 했던 경험이 있잖아. 당연히 얘는 뭐겠어? 2R분의 C의 제곱. 얘는 뭐겠니? 2R분의 A의 제곱. 얘는 뭐겠니? 2R분의 B의 제곱이겠지. 맞아요? 그럼 분모가 다 4R 제곱이겠죠? 떼주면. 얘는 이해됐니? 요거 하나만 써줄게. 맞지? 4R 제곱은 분모가 다 지워질 테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거 그 수요일까지 1118번까지 다 해오면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자꾸 말 바꿔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최대한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거니까 그냥 이해 좀 해줘요. 월요일날 수업을 할게요. 할 건데 들어봐. 월요일날 수업을 어차피 문제풀이 수업만 할 테니까 진도는 안 나갈 테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요. 자기가 도용 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시고요. 그 강의를 제가 컴팩트하게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내가 쉬고 싶다. 그러면 쉬세요. 집에서 영상을 봐요. 알겠죠? 그리고 월요일까지 그래서 정해줄게. 수요일날 오실 분들은 1118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월요일날 오실 분들은 1073번까지 오시면 돼요. 1073. 코사인 법칙을 살짝 물어줄게. 알겠죠? 이해하셨죠? 월요일날 출석 체크도 안 할 테니까 올 수 있는 사람만 와요. 한 명이 와도 나는 수업합니다. 끝. 수고했어요.